네, 존엄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. 회복 가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걸 말하는데요. 이 존엄사를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정식 심판대에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. 존엄사에 대한 찬반 여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이번에 정식 심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네, 지난달 28일에 존엄사를 원하는 63세 이명식 씨와 그를 간호해온 딸이 국내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인데요. 헌재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정식 심판을 회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. 이 씨는 척수염 환자인데요. 하반신이 마비된 후에 극심한 고통을 시달리고 있습니다. 지난해 9월 존엄사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도 참석을 해서 저를 비롯해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에는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성뿐 아니라 죽음의 존엄성까지 포함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,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. 이 씨가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가 마약성 진통제를 가지고도 통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네. 심지어는 존엄사가 허용된 스위스에 갈 생각까지 했다고 그래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마저도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실행하진 못한 건데요. 지금 상태로는 스위스까지 이 씨 혼자서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걸 딸이 도와준다 하면은 이 딸은 우리 형법상 자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씨는 결국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호소해 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.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모두 각하됐었거든요. 네.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? 네, 그때만 해도 헌재가 본 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, 이렇게 보고 사건을 정식 심판을 회부하지 않고 각하를 하게 된 건데요. 이번에는 이 청구를 받아들였고 또 정식으로 심판하기로 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차이점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 있게 되는 일인데요. 이 씨 측의 소송 대리인은 이 당시 헌재가 각하 결정을 했었더라도 그때도 의미 있었던 점은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점을 또 눈여겨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정식 심판에 올라갔다는 건 헌재가 한 번쯤 다뤄볼 만한 사건이다, 그런 의미라고 강조를 했고요.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공개 변론을 실시한다거나 이렇게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고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. 무엇이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 일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. 이게 헌재 결과가 통상 한 1, 2년 걸린다니까 네. 한번 그 결과를 기다려 볼 일입니다.